1326에 거래된 우병우 씨 그 처가의 땅. 네네. 그걸 하필이면 닉슨이 사줬는데 여기에 진경준 검사장이 중간에 개입을 했다. 개입을 했다. 진경준과 우병우 둘이가 2년 차이로 아주 친하고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자기들은 아무 그 친분이 없다 이런 말은 거짓말일 테고 문제는 넥슨이 판교에 신사옥을 짓고 있으면서 굳이 이 땅을 일본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왜 샀느냐. 그리고 불과 한 1년 뒤에 예. 30억이나 손해를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예. 여기에 진경준과 우병우 이 두 사람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건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시인할 걸 시인을 하고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거든요. 이 우병우 수석이 제가 딱 몇몇에 관여하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들통났단 거의 다 말이에요. 썼다고 그리고 계약 현장에 이제 있었던 것이 들통이 나니까 계약 현장에 갔지만 장모님을 위로하러 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희한해. 장모님을 그리고 위로하러 왜 부동산 그 사무실에 뒤에 가? 그 강남역 옆 요지여서 땅 사려는 사람이 많았고 복잡하게 안 얽혀서 심플하게 살 수 있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이 그 땅이요 필지가 많아요. 필지 중간에 차 한 대 들어가는 골목 안에 있는 땅인데 한 20여 명이 나무 이름으로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등기 전 청구 소송 중이었어요. 네네네. 복잡하게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설사 이 땅이 값싸고 꼭 필요하다고 해도 선뜻 계약을 못 해요. 땅은 못 사. 상식적인 어떤 할 수 없는 부동산거래에서는 땅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나와요. 예컨대 처가에 상속받은 그 예를 들어 재산이 크잖아요. 정강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가족 회사예요. 네네네. 가족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땅값 올라가면 그게 이제 이익 아니에요. 그 세금은 쥐꼬리만큼 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앞으로 차 수북이 만들어 놓고 그 차를 5대나 아파트에 등록을 해놓고 그 차를 자기가 타고 다녀요. 자기는 차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도 떼먹는다는 얘기예요. 검사가 되어서 이상장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장부상으로 88억인가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0억을 벌었다면 본인 불러서 소명이라도 그렇죠. 해야죠. 어떻게 취득을 했고 무슨 돈으로 취득을 했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이 경향신문에서 터뜨린 의혹이 그겁니다. 홍만표와 우병우 수석이 오플런스 빌딩이라 하는 서초동에 있는 빌딩이에요. 아래 거기에 위층에 사무실에. 10층, 11층에 있으면서 이른바 2인조 변호사로 수없이 전화변론? 예,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그리고 선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다. 네. 우병우 수석이 지금 부인하거든요. 난 선계 않는 거 하나도 없다. 그것뿐이에요. 경향신문에서 이제 폭로를 하기를 이른바 브로커 이민희하고 파리스 호텔이나 청담동 등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만났다. 그런데 운전기사 거기 있죠. 운전기사가 우리 회장님하고 우수석하고 만났대 증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본인은 부인하지만 고소했잖아요. 지금 부인하는데 예. 지금 그 변호사를 해서 몇 건을 했고 몇 건 수입이 됐는지 그 전부 다 공개돼야 됩니다. 만약에 방금 우리 유판선 말씀하시는 대로 이 본인이 거꾸로 검증을 받는다고 하면 시간이 그냥 통과되겠어요. 절대 안 그리고 이번 아들 사건이 터집니다. 아들이 의경. 네, 그렇죠. 의경으로 갖고 훈련 받을 때도 뭐 청와대에 있는 높은 분이 온다 이래가지고 쫙 났다는 거죠. 그 같은 동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 아들이 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정부종합청사 있잖아요. 거기에 경비도로 갔는데 거기서 넉 달 보직 기간을 안 채우고 갑자기 서울청장 운전기사로 빠졌죠? 운전기사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청장은 또 승진을 하고. 또 승진한 청장 따라가 있어요. 예. 지금은 또. 그런데 이 우수석 하는 말이 참 괴이합니다. 자기는 외국 유학 가 있는 아들 들어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군대 갔을 뿐 자기는 어디에 근무하는지 그 상사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 와인 그럴까? 내가 입이라도 안 그렇겠어. 난 아들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 만약에 의경에 가 있는데 하필이면 서울청장에 운전기사로 뽑혔다면 그래 내가 청와대 수석이라면 그 서울청장한테 전화해갖고 내 아들 잘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전화도 한 통 하겠어. 그게 아버지 된 자의 인지상정이에요. 그것도 안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는 거. 네, 그렇게 깨끗하다면 우리가 표창장을 드려야 되겠지.
만약에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면 내가 모처럼 한번 써먹을게요. 우병우 수석 단도 들어가야 돼요. 따뜻해 오랜만에 나왔다. 혼맥을 중심으로 엮여 있는 한국의 핵심 권력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가 많아요. 우리 영화 내부자들에도 나오잖아. 무슨 비자금 장부를 입수했다고 해서 그걸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그걸 내부자들은 가지고 그 좀팽이 그 우두머리들 얘기고 자꾸 내부자들 그 거기는 육두품들 얘기고 진짜 선골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선골도 별 다를 거 없더라 요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뭐 신뢰를 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바뀌고는 있긴 하는데 이분은 뭐 본인은 이제 이걸로 이제 사퇴를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21일 날이죠. 그건 좀 이상하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과연 우주석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해석들이 NSC 있었잖아요.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서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든 언론이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 했어요. 우병우 수석을 엄호하는 발언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성주에 이제 사드 배치하는 것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아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불러서 사표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다룰 때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인사 개편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 둘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왜 이병기 실장을 총 때리게 비서실장을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총대미하고 내보내고 정작 책임져야 될 현규환 정무수석이랑 우병우 민정수석은 가만히 놔뒀냐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수석은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진시키고 말이에요. 근데 결국 보면 현기환 정무수석은 그때 우리가 뭐 배터리가 방전돼갖고 그냥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고 나서 사고가 터졌죠. 있었으면 더 크게 터졌겠죠. 이번에 녹취록 때. 그리고 이병기 실장 나오고 나서 지금 뒷얘기 나오는 걸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안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수석이고 비서실장은 있으나 마나 했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그쪽 라인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이병기 실장한테 지어서 내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 지키고 계속 권력 행사하다가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참 근데 대단해요. 우리나라 이 나라가 혼미하고 바쁘고 정말 백척 그 간도에 서 있는데 이 사드 발표한 날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 가서 양복 수순하고 양복도 옷 재고 있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땅 사고 파는데 굳이 가서 거기 계약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괜찮은 나라 아니에요? 뭐 대통령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못 밝힌다고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무슨 사건 나도 그리고 무슨 민정비서관은 뭐 땅 팔러 다니고 외교부 장관 옷 사러 다니고 이렇게 해도 나라가 유지가 되잖아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이걸 보면. 김성애 의원은 고위선 의원에게 밀려서 네. 이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못한 분인데 돌아가시니까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네. 서청원 의원이 네. 이 친박의 가장 큰 어른이니까 네네네. 화성에 갔단 말이에요. 서청원 의원이 양보를 하라 이래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성애 의원은 양보를 하고 받은 것이 도시 난방공사 사장이라고 지역난방공사. 예. 예. 그러니까 낙하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네. 이게 뭐냐? 네네네. 도시 난방하고는 하등 그 상관이 없는 분을 네네. 갑자기 거기 사장으로 내리 꽂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10여 달에 예, 사표를 딱 쓰고 출마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화성갑이라는 선거구가 김성회 전 의원이 그 고향이란 말이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국회의원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희선 의원한테 밀려서 이제 배지를 못 딴 거죠. 네네네. 그러다가 1년밖에 안 돼서 고희선 의원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 차례다 해서 들어왔는데 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이런 원로가 거기 낙하산으로 그냥 전략공천으로 와서 보궐선거에 나와서 네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반발을 했는데 아마 뒤에서는 연세도 많은 분이고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아니냐. 너 이렇게 또 나대면 너 앞길이 너 아직 젊은데 되겠냐. 네. 그러니 이번에 양보하고 네. 어디 저 좋은 자리 줄 테니까 가 있다가 다음 기회에 해봐라. 예, 그 말 듣고 이제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가서 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교통용이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다시 나오니까 경선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청원 의원 쪽에서 손을 쓴 거죠. 그 귀찮게 시리
경선하면 위험하니까. 아하. 예,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김성애 전 의원이 네네. 관리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롤백하기 위해서 그 화성갑 지역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압박이 온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이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 현기환 그리고 정무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네. 차례차례 전화를 한 걸로. 제가 보기로는 윤상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은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청와대잖아요. 네. 청와대 현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가 개입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인적인 통화래요, 예,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한 통화가 무슨 개인적인 통화가 있고 공적인 통화가 있고 이렇게 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네네. 정무수석 위치에서 나가지 마라. 양보해라. 그리고 옆 지역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나한테 한 약속이 대통령에게 한 약속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무수석으로서 한 얘기 아니에요?